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화성을 함축적으로 기록한 화성 기적비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수원 화성은 기록이 많아서 이 모두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코로나19가 왔을 때 화성 기적비문을 가지고 병풍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20번 정도 써서 글이 다듬어져서 이 병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성 기적비는 화성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에 관한 연유를 기록한 그런 비문입니다. 1796년 9월 10일 화성 축성이 끝나면서 화성유수 조심태는 정조대와 함께 화성 성역이 끝났다고 보고를 올리자 정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의 작은 다리를 건립하여도 돌에 새겨서 그 일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하물며 이번 성역은 일이 크고 공역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소중함이 자별하니 공적을 기록하는 처사가 있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봉조와 김종수에게 비문을 적어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797년 1월에 김종수는 화성 기적비문을 지어서 정조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적비를 세웠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화성 성역외에 기적비문이 실려 있어서 1991년 11월에 수원시에서는 기적비문을 집자해서 비석을 만들어서 장안공원에 세우게 됐습니다. 화성 기적비문. 정조 13년에 우리 혈융원을 수원부의 화산으로 옮기고 그 읍지를 유천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1793년에 원자가 태어나니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793년에 임금께서 수원에 거둥하시어 수원부를 유습으로 승격시킬 것을 명령하여 채무를 높였고 행궁을 두어 우러러 의지할 뜻을 나타내었다. 또 수원부에 성을 쌓을 것을 의논하였으니 원침은 한강 남쪽에 있고 영부는 원의 북쪽에 있어서 원침을 막아 지키는 방법으로 이 사업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규모와 제작은 모두 임금의 뜻에서 나왔고 계획과 기울도 모두 임금의 결단을 따랐으니 유사는 명령을 받들어 가르침을 따른 데 불과할 뿐이었다. 임금께서 교서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호소의 요충지라고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5,000병마의 무리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만도 아니다. 한편으로는 선침을 위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행궁을 위한 것이다. 마땅히 민심을 즐겁게 하고 민력을 덜게 해주는 것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요. 조금이라도 백성을 괴롭히는 데 가까운 일이 있다면 비록 공사가 하루를 못 가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본의는 아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먼저 그 대체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성을 쌓는 데 중요한 것은 형편에 따라서 기초를 정하되 둥글거나 모나게 하지 말며 보기에 아름답게 꾸미지도 말고 이로움과 형세에 따라서 하라. 공사를 감독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운반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옛사람들이 인중기와 기중기를 사용하는 법을 강구해서 권행토록 하라.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그 조처하고 계획한 것이 있으니 스스로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경비를 걱정하지 말고 다른 기부금도 받지 말도록 하라. 모양을 꾸미는 방법으로는 위는 처마처럼 하고 아래는 돌층계처럼 하여 지역에 따라서 쌓되 멀리는 중국의 법을 모방하고 가까이는 고상이 논한 것을 취하라 하였다. 위대하도다 왕의 말씀이요 한결같도다 왕의 마음이요 여기에서 가히 모든 왕 중에 어떤가는 효도와 백성들을 자식같이 여기는 인자함과 마음물에 두루 베푸는 지혜를 볼 수 있다.
1794년 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796년 가을에 이르러서 공사를 끝마쳤으니 그 기간이 모두 34개월이었지만 중간에 6개월을 쉬었으므로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기간은 겨우 28개월밖에 안 되었다. 3년 동안 공사하는 사이에 두루 수많은 화살을 막아낼 성곽을 쌓는데 성공하였으니 신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 같으며 이에 우리 성상의 신묘한 계획과 묘한 운영 방법이 보통의 갑절이나 뛰어났음을 우러러 볼 수 있겠다. 성의 둘레는 무릇 4600보이니 도합 11이요 성의 모양은 가로로 길게 비스듬하여 무르녹은 봄의 버들잎 형상 같으니 그것은 유천이란 지명에서 취한 것이다. 성의 이름을 화성이라 한 것은 원묘가 화산에 있으므로 꽃화자와 빛날화자가 서로 통하는 데서 취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화의 땅 사람이 성인에게 축원한 뜻도 포함한 것이니 모두 성교를 받들어 시행한 것이다. 성의 문은 4개가 있으니 북쪽은 장안문이요 남쪽은 팔달문이며 동쪽은 창룡문이요 서쪽은 화서문인데 장안문과 팔달문은 바로 우리 성상이 해마다 선침에 배알하는 연로로 한양성과의 거리가 70리이다. 산이 둥그스름하게 솟아서 성의 진산이 된 것은 팔달산이다. 팔달산 정상에 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보면 멀고 가까이에 산봉우리들이 둘러쳐 있는 것이 마치 뭇별들이 북극성을 옹호하고 있는 것과 같다. 산으로부터 내려와 창룡문을 지나서 다시 산에 올라 서쪽으로 가면 또 장대가 있고 그 나머지로는 공심돈, 각건대, 화양루, 포루, 강루, 안문, 용도, 옹성, 벽성, 노대 등이 있는데 모두 그 지세를 따라 쌓은 것이다. 방화수정은 옛말에 이른바 용두 위에 있는데 용현이 그 북쪽에 있다. 이것이 성부의 대략이다. 재물이 80여만 금이나 들었고 인부가 70여만 명이나 들었는데 이것은 모두 앙실의 사제에서 나온 것이니 특별히 계획한 것이다. 돈으로 군정을 사서 성역에 나가게 하여 번거롭게 징발하지 않았다. 또 거중교와 유형거를 사용한 것은 운반하기에 편리한 제도였기 때문이며 둔전을 사치하여 농사를 짓고 호를 파서 지키게 한 것은 먼 날을 염려한 꾀였다. 겨울에는 옷을 주고 여름에는 약을 나누어 준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지극함이요 혹시 흉년을 만나면 부역을 정짓도록 특별히 명령한 것은 깊이 백성을 걱정하신 것이다. 성왕의 정치는 쓰기를 전략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무릇 시행할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국고를 바탕으로 하고 백성들이 수고로운 부역에 임하나니 국비로 경영하는 것은 바로 나라와 백성이 있어온 이래로 밝고 의로운 성상들이 이미 해왔던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법이다. 오직 우리 전하는 지혜가 하늘과 같아서 비용은 쌓아두었던 재물로 경영하였고 인부는 모두 품삯을 주고 부려 국용은 털큰만큼도 허비됨이 없었으며 백성들은 3일의 부역도 면하였다. 때에 알맞게 절제하였고 멀리서 가져오고 가까이에서 이용하여 열리지 않은 지리를 일으켰으며 함락되지 않을 금성탕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는 진실로 3대의 융성할 적에도 없었던 일이요 오늘날 처음으로 보는 것이다. 하물며 이 사업에 있어서 한 명령이라도 혹시 백성들의 뜻에 거스림이 있을까 염려하고 한 일이라도 혹시 백성들의 심을 해침이 있을까 두려워한 것은 진실로 과거에 우리 성상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연로의 곡삭도 밟지 않으신 것을 본받은 것이니 비록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미련하기가 마치 벌레와 같은 저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 무궁하신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 흘리지 않겠는가. 묻 장정들이 심을 합하고 여러 공장들이 앞서서 일하여 이 길고 넓은
우뚝한 성을 쌓아 어찌 위대하지 아니하며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엄숙한 행궁에 혈융원이 매우 가까이 있어 어진을 받들어 사모함을 나타내었으니 이는 진실로 큰 성인의 무궁한 쇼가 실로 국물만 보아도 모습이 보일 듯한 데서 나온 것이다. 상상컨대 100세의 뒤에도 전하의 효도에 감동하여 전하의 마음을 슬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물며 늙고 천한 신이 하늘보다 끝이 없는 지우를 받았음에 있어서랴. 정조 21년 1797년 정월 1일에 대광보국 숙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원임 규장각 제학 치사 봉조와 김종수는 교서를 받들어 짓다.